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베일의 주급 10억 원을 설명해라. 영국 매체 더슨은 현재 손흥민의 거의 5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는 베일이 터무니없는 고액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손흥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일은 지난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서 토트넘으로 1년간 임대 이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일이 레알에서 수령했던 주급 65만 파운드를 양측에서 50%씩 각각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절반인 32만 5천 파운드, 하나로 약 5억 원을 베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토트넘이 지급한다고 해도 이 금액은 현재 주급 15만 파운드를 받는 손흥민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더슨은 베일이 교체 선수로 벤치에 있으면서 연봉 3,250만 파운드를 받는다, 이를 손흥민에게 설명해보라고 이침을 가한 것입니다. 베일은 현재 시즌 10경기를 뛰어 프리미어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각각 단 한 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도 10경기에서 총 553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1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인 손흥민과는 비교조차 안되는 성적입니다. 게다가 올해 손흥민은 2020년을 빛낸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2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을 공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설로 불리는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가 여러 명의 선수를 직접 뽑았습니다. 여기서 공격수에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 케인,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3톱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같은 포지션에서 리그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와 맨체스터 시티의 라임 스털링을 제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자리를 두고 사디오 마네와 라임 스털링이 치열하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빌과 캐러거는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빌은 손흥민과 마네는 분명 월드클래스라면서도 득점과 도움을 받을 때 손흥민이 리버풀보다 좋지 않은 팀에서 뛰면서도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캐러거도 마네는 최근 9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며 올해만큼은 손흥민의 활약이 독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 팬들은 캐러거에게 손흥민이 베스트 11에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했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라 불리는 캐러거가 리버풀 선수가 아닌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캐러거는 22일 자신의 SNS에 기체에서 10분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고통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명의 선수를 함께 선정한 네빌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리버풀 팬들의 항의를 잠재웠습니다. 마네는 30경기에서 13골과 3도움을 올린 반면 손흥민은 28경기에 나서 17골과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슈팅과 기회 창출, 드리블, 기대 득점, 기대 도움 등에서는 모두 마네가 앞섰지만 실제 결과로 나타난 공격 포인트에서는 손흥민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네빌은 손흥민은 기대한 것에 비해 훨씬 잘했고 효율적이었던 반면 마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은 리그 1위를 달릴 정도로 잘 나가다가 최근 리버풀과 레스터시티에 연패하며 5위로 내려왔습니다. 토트넘이 연패의 늪에 빠지자 스페인 매체 피체스닷컴이 재빨리 손흥민 재계약에 이적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국제축구연맹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 만약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떠날 수도 있다,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탈리아 웹진 유벤투스 FC에서도 토트넘이 우승을 실패한다면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이 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무리뉴의 수비중심 축구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을 경쟁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보도들이 나오자 지금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놓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레스터전 생중계 도중에 토트넘 손흥민과 케인을 빼면 아스날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토트넘 팬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아스날은 리그 15위로 2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레스터전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아닌 다른 선수가 득점을 시도한 것은 2차례가 전부였습니다. 토트넘이 리그에서 넣은 25골 중 손흥민이 11골을, 케인이 9골을 넣은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팀들은 손흥민과 케인만 막으면 토트넘의 공격을 완전 봉쇄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토트넘에게 패배를 안긴 레스터시티의 로저스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을 앞세운 토트넘의 역습을 저지한 게 승리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이 수비적인 전술을 써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지만 손흥민의 언론들의 말처럼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맨유 등으로 간다면 더욱 튼튼한 지원으로 강력한 활약을 뿜어낼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믿고 있는데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동안 수많은 강팀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고 신경전을 펴면서 타격을 주려했지만 손흥민은 항상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출신 리차즈는 손흥민을 못 막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빠르다면 그를 막을 수 없다. 결국 손흥민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난 시즌 이런 손흥민을 막기 위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비열한 행동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첫 퇴장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 중 본머스 미드필더 제퍼슨 레르마의 더티 플레이에 욱한 것입니다. 레르마는 손흥민을 밀어서 그라운드에 쓰러뜨리고 심판의 눈을 피해 손흥민의 등을 몰래 가격하고 발을 갖다 대는 등 온갖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퇴장당하자 왜 정작 레르마에게는 레드카드를 주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레르마는 그렇게 완전 범죄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레르마는 최근까지도 이 같은 행위들을 계속하며 결국 핵이빨 사건까지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레르마가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영국 축구협회에 제소됐다고 했습니다. 레르마는 지난 11월 초 영국 셰필드의 히스버러에서 셰필드 원지데이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날 경기는 다툼이 생길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혼란을 틈타 레르마가 상대 선수를 깨무는 기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레르마는 앞으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은 레르마에 대한 중징계로 지난 시즌 억울했던 손흥민의 한이 풀리며 속 시원하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려 2조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유럽 축구 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손흥민의 활약에 따른 대유럽 소비자 수출 증대 효과가 3054억 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620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59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에 감독 및 자긍심 고취, 유소년 동기부여 등 손흥민이 국내 유발하는 무형의 가치는 7279억 원, 광고 매출 효과는 연 18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는 유럽 5개국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 손흥민의 국가 브랜드 향상 기여도를 2.97%로 계산해 적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손흥민은 개인적인 영예와 부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출 증대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최근 푸스커스상 수상 후 손흥민 가족 사진이 SNS에 올라가자 논란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기쁜 기색이 없는 손흥민 아버지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전형적인 동양인 아버지 같다고 하며 한 해외 네티즌은 은퇴 후에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다며 인종차별적인 느낌의 댓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러자 한 한국 네티즌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월클이 아니라서 꿍한 건데 알못들이 나대네. 최주호 삼성 베트남 법인장은 코로나로 베트남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성 베트남도 생산과 경영애로가 있지만 베트남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대규모 인력 채용을 지속할 방침이라면서 베트남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베트남의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만큼 경제 비중과 위상이 크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핵심 생산 거점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방민과 타이무엔에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두고 연간 1억 5천만 대의 제품을 만든다.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베트남 1등 기업 빈그룹은 원래 라면을 팔던 회사였다. 초대 회장 판리아트 버는 1993년 우크라이나에서 테크노컴이라는 식품 회사를 창립했고 베트남식 라면을 팔아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 회사는 2009년 네슬레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70억 원에 매각됐다. 뻥 회장은 2012년 빈그룹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한다. 북에 삼성 레미안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빈홈이 있다.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로 큰 돈을 벌었다. 뻥 회장에게는 베트남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었다. 부동산으로 입지를 다진 그는 사업 분야를 유통과 레저 등으로 확장한다. 현재 빈그룹은 4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건설과 유통 이외에도 학교, 병원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업과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하루를 빈그룹으로 시작해 빈그룹으로 끝낸다고 말한다. 그만큼 빈그룹이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빈그룹은 지난해 베트남 500대 기업 중 6위에 올랐다. 국영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위로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이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23%를 빈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 약 6조 4천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2019년 상반기 세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한 3조 3천억 동을 기록했다. 한국과의 GDP 차이를 고려하자면 엄청난 실적이다. 포브스는 지난해 덩 회장의 재산을 82억 5천만 달러로 추정하며 그를 세계 200대 부호 순위 195위에 올렸다. 한화그룹과 SK그룹은 빈그룹 지주사 지분을 사들이기도 했다. 한국 언론은 빈그룹을 종종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부른다. 단순히 쉽게 설명하려고 붙인 수식어만은 아니다. 빈그룹이 라면 장사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삼성은 별표 국수를 팔던 작은 회사였다. 빈그룹처럼 삼성도 식품으로 시작해 유통, 건설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후 삼성은 제조업에 역량을 총동원했고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는 글로벌 제조 대기업이 되었다. 빈그룹은 현재 스마트폰과 자동차 제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터드웰에 져서 아시아의 힘에서는 2차 대전 후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을 두 그룹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로 나눈 뒤 어떤 차이가 동북아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성장을 견인했는지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동북아 국가들은 국가 주도의 농업 육성을 통해 잉여 생산을 얻은 뒤 이 잉여분을 토대로 제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입성 기업들을 수출 시장으로 내몰면서 동시에 인프라 구축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 아래 성장한 수출 기업들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다시 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간다. 육성된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의 기술력도 덩달아 발전하며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성장한다. 한국과 대만은 고성장하는 아시아의 대표 신흥국이었다. 대만은 한때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역전된 지 오래다. 이 두 나라를 가른 것은 수출 규율이었다. 한국의 독재 정권은 기업들을 국제시장으로 강하게 내몰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들었지만 대만의 수출 규율은 한국만큼 강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은 삼성, 현대차, LG, CJ 같은 글로벌 대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지만 대만의 실적은 한국에 미치지 못했다.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은 동북아 국가들과 다른 길을 걸었다. 동남아의 유명 대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폭넓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꾀했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프로톤이라는 국영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지만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중국에 매각됐다. 태국은 1960년대부터 일본산 자동차 생산기지로 자리를 잡으며 현재 전세계 12대 자동차 생산국이 됐지만 자국 생산기업을 만들어내진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아세안 제조기업들은 동북아 제조대기업 국가들의 납품업체에 그치고 있다. 빈그룹의 방향이 흥미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빈그룹은 철저히 내수 시장만을 공략하는 기업이었다. 부동산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확보했다. 베트남 전역에 빈홈을 지었고 여기에는 대형 쇼핑몰을 입점시켰다. 베트남 곳곳에는 빈그룹의 유통 인프라가 깔려 있었다. 이런 인프라는 자원이 된다. 미국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현지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유통을 확보한 기업이 제조 역량까지 갖춘다면 이미 깔린 자사의 유통망에 쉽게 물건을 뿌릴 수 있고 광역적인 홍보와 판촉도 진행할 수 있다. 빈그룹의 계열사 빈스마트는 2019년 3월 VSMART를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이는 빈그룹의 변화를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였다. 권 회장의 측근으로 경영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우영피의 권 부회장은 빈그룹이 향후 10년 안에 기술과 산업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선언했다. 빈스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6%였다. 애플 선호도가 높으며 삼성전자 휴대폰 제조 공장이 서 있는 나라를 고려하면 또 빈스마트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 작년 10월까지 빈스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했다. 현지에서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빈스마트는
작년 8월 출시한 자사의 VSMART 라이브를 2달 만에 반값으로 할인했다. 또 빈그룹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지급했다. 올 초까지 무료 스마트폰을 지급받는 빈홈지의 부동산 고객들은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빈스마트는 시장 점유율을 4%피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출혈을 감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빈그룹은 시장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까지 내린다. 작년 12월 빈그룹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겠다며 자사의 주력 유통부문인 빈마트와 빈마트 플러스 그리고 빈에코 시스템을 소매 유통기업인 마산그룹에 약 2조 4천억 원의 금액을 받고 매각했다. 전국에 깔린 약 2,600여 곳의 빈마트 매장을 포기했다. 빈마트는 빈스마트의 주요 유통 경로이기도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어더이조이와 가전유통 매장, 빈프로 사업까지 철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사가 구축해놓은 유통 플랫폼을 대거 포기했다. 그러면서 빈그룹은 올 초 또 다른 빅뉴스를 내놨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항공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빈그룹은 올 여름부터 항공사인 빈퍼데어를 론칭하기로 계획했다. 빈그룹은 전국 각지에 리조트도 확보하고 있기에 항공사업으로의 확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빈그룹은 이 모든 걸 포기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베트남은 오토바이의 나라다. 2018년 기준 등록 대수만 4,600만 대를 넘었다. 반면 자동차 보급은 원활하지 않다. 소득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은 약 33만 5천 대에 불과하다. 베트남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무역정책전략연구소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연 170만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그룹은 2017년 9월 완성차 제조업체인 빈베스트를 설립했다. 응우옌 빈그룹 부회장은 빈베스트의 성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고 베트남 국민들이 구매력이 오르면 빈베스트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빈베스트는 국제적 품질을 갖춘 베트남 자동차 브랜드여서 자국 고객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